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유정 씨가 준비하시죠? 네, 예. 바로 KBO 리그의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은 아. 데이터 야구, 바로 아하. 선수 출신 단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패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칭찬을 해드렸던 우리 토아일당님께서 이 이야기 정말 하실 게 많을 것 같으세요. 예, 아. 데이터 야구.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에는 야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데이터 야구였어요. 야구가 야구이기인 이후부터 데이터 야구가 아니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첫 번째 그 새로운 변화는 야구의 기록이 아니라 트래킹 데이터. 그러니까 뭐 누가 안타를 쳤고 이런 게 아니라 공의 움직임, 뭐 회전수, 발사각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좀 더 딥하게 야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는 그 자체가 반드시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데이터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는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이 야구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던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 데이터가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이 야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구 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든 그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생김으로 인하여 야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열정이나 재능이 야구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야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생기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토할당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데이터하고 가장 그 매치가 잘 되는 어떤 키워드 이름을 찾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 이름이 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혼돈의시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데이터 야구에 대해서 여기 뭐 옆에 계신 박용택 선수를 제가 처음 본 게 2002년도였었어요. 2002년도 신인 때 처음 뵀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야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야구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이 바람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도 꽤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제 도구가 변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팀들이 다룰 수 있는 그 도구가 좀 달라졌고, 그 활용법이 조금 확대됐다 그럴까요? 조금 더 커졌다. 옛날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게임 안에서 움직였다면, 지금 이제 게임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확대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2019년이죠. 2019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데이터 야구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트래킹 데이터라든가 뭐 이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팬들분도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도구의 변화 이전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이러한 방법, 같은 맥락의 방법으로 활용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택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02년 이후에 박용택 선수하고 야구 얘기 진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글쎄 뭐 이제 현재 이제 지금 이제 팀 내 또는 뭐 이렇게 뭐 팬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감독이 있는데 되게 올드 스쿨 감독이에요. 그래서 뭐 데이터 무시하고 뭐 어떤 뭐 감에 의한 또 뭐 여러 가지 팀 사정에 의한 뭐 이제 그런 뭐 선수 기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이제 워낙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그거에 봤을 때는 그거랑 좀 상반되는 뭔가 그런 선수 기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구 해봤어? 사실은 야구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뭔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분명히 데이터 활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걸 데이터 활용을 하질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웬만큼 뭐 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단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충분히 뭐 감독, 코치도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뭐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만 가지고 이렇게 뭐 선수 기용을 한다든지 뭐 요소에 이렇게 뭐 투수 교체를 한다든지 뭐 대타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약간 그런 거에 좀 거부감 있는 반응들을 또 이제 야구인들이 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2002년에 처음 이제 저희 이제 전력 분석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참 많이 도움 받고 그렇게 많이 도움 받았는데 2할 8푼 8리 쳤어요. 예. 좀 더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뭐 이제 사실 요즘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좀 전에 도구를 이용해서 만약에 좀 더 저한테 많은 더 정보가 좋은 정보가 있었으면 저는 아마 신인 때부터 한 3할 3푼 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발전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선수들 뭐 실력, 뭐 선수들 뭐 체격, 뭐 여러 가지 야구적인 시스템, 뭐 구단의 뭐 시설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도 그런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도구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앞서서 좀 발전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네. 그 데이터 도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토아일당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나머지 패널 분들보다는 더 관여되어 있으시잖아요. 요즘의 트렌드, 그러니까 이전 트렌드와 요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도구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었는지 좀 뭐 아시는 내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예, 제가 구단이랑 같이 일한 게 이제 2년,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가 우선 첫 번째,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단은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팬들은 이런 굉장히 좀 그 언짢게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팬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단은 훨씬 더 데이터 프렌들리합니다. 다만 그것이 경기 안에서 플레이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겠죠.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거의 모든 팀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생긴다면 누가 더 데이터를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최종적인 경기, 그러니까 현장으로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하고 현장과의 그 콜라보레이션을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면서 좀 인상적으로 느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구단에 몇 가지 이제 잡이 있는데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칭 스텝이 있고 스카우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런트 오피스에서 그 팀을 운영하는 그 직군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4가지 직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4가지 직군 중 어느 직군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가장 개방적이고 적극적일 것 같으십니까?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느낀 정답을 맞추신 분은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한 20번 정도 질문을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 데이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수들을 만날 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약간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선수들을 만나는 자리에 앞서서 그 저랑 같이 그 일하게 되는 이제 프런트 오피스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좀 겁을 많이 줬어요. 선수들 안 좋아할 거야. 선수들 지루해할 거야. 그런데 막상 선수들 앞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모든 그 부분들 중에서 선수들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4가지 그 직능이 있을 때 선수들이야말로 자기 퍼포먼스에 대한 피드백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한 게임 한 게임 끝나면 피드백을 받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 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기 평가가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무조건 옳으냐 하면 아닐 수도 있고 데이터가 뭐 긍정적인 점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점도 있을 텐데 저는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야구를 바꾸게 된다면
하나는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때, 그러니까 변화가 막혀 있던 곳에서 변화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 역할을 해줄 때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하면서 어떤 내가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걸 더 디벨롭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만났던 선수들 중에서 박용택 선수가 제 얘기를 가장 재밌게 들어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박수가 한 번씩 나오던데. 예. 네. 데이터가 재밌으세요? 저 원래 이과 스타일. 개그과 같으세요? 숫자 노는 좋아해요. 숫자 노는. 돈. 네, 뭐 그런 것도. 네, 뭐 FA 계약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인생 길게 봤거든요. 네. 뭐 단순히 뭐 눈앞의 돈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취재 다니면서 박용택 선수가 그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즘은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은 걸 그냥 티를 제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가 그거를 관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 문제고 내 직업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뭐 트레이닝 파트, 뭐 어떤 뭐 데이터 파트, 뭐 그 어떤 것도 제가 다 모든 거를 알고 싶고 관심 있고 잘하고 싶고 이건 당연한 건데, 뭐 이제 인터뷰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쑥스러워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약간 먼저 전력 분석팀에 다가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도 이제 그럴 뭔가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친구들도 사실 또 많이 있고, 네. 짬밥도 필요하죠. 네. 네. 뭐 짬밥도 많이 필요하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티를 좀 덜 내는 거고, 저는 원래 이제 아까 이게 철판 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 항상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거는 빨리빨리 내가 알아야 되고, 예, 궁금한 건 항상 뭔가를 좀 찾아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혹시 저희들이 말하는 이 데이터 프로야구에서 데이터 야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데이터가 혹시 뭐를 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어떤 데이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가 어디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빅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아실 것 같아요. 예.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몇 타수 몇 안타, 뭐 OPS가 얼마,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타구 방향, 예, 예, 궤적, 네, 맞아요.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이제 전력 분석을 하면 이제 박용택 선수가 들어왔을 때가 2002년도였는데요. LG가 97년도에 그 분석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다 뒤집어 엎었었어요. 한번 엎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용택 선수가 이제 들어왔을 때 벌써 한 5년이 지났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때 이제 도구가 조금은 좀 지금하고 좀 달랐겠죠. 일단 영상,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스타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제 비교 영상, 아마 박용택 선수도 되게 많이 보셨을까요? 예, 그 비교 영상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숫자들, 예, 그때는 이제 뭐 거의 클래식 숫자들이겠죠. OPS가 얼마고 타율이 얼마고 누구 뭐 상대 타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비율들, 예, 1년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선수는 어떤 분포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데이터였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토할당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배웠던 건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래킹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레이더를 쏘면서 야구장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의 육안이 아닌 기계가 컨트롤하니까 정확성이 좀 올라왔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빅데이터를 시키는 부분, 아까 영상도 마찬가지로 또 숫자가 같이 들어갔으니까 요즘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좀 커졌고, 제가 또 아는 건 지금 메이저리그는 이제 바이오, 신체 쪽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 컨디셔닝 뭐 이런 것들 쪽까지 이제 되게 많이 퍼져 있어서 실제 지금 아시고 계시는 그 데이터 야구가 사실은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왔던 데이터는 일단 비디오, 그다음에 클래식 그런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전체적으로 그래픽화 시킨 비율,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부상 관리라든가 어떤 컨디션 관리 이런 것들도 하고, 사실은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중계에 들어가실 때? 사실 저는 오늘 원래 장식품처럼 앉아있기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한다는데 끝내 말을 시키시는군요. 방송은 데이터가 많아져가지고 더럽게 피곤해졌어요. 옛날에 그냥 말로 설명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데이터들이 무수하게 쏟아진데도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 한다고 또 욕을 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물론 이제 여러 할 말이 밤새도록 많겠지만 그냥 저는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참고 사항이지. 근데 저는 제일 불만스러운 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데이터 안에 사람을 껴넣으려고 하는 억지스러움이 좀 있다는 거죠. 아까 뭐 간단하게 이건 데이터도 아니지만 스트라이크 존이 나오잖아요. 빡 하고 존 밖으로 점이 찍혔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한단 말이죠. 이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지? 무슨 말 하란 말이야? 빡 들어왔는데 볼! 이거 심판 목을 졸라버릴 수도 없고요. 안 친 타자 목을 졸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당연히 데이터를 봐야죠. 요즘 뭐 스토리리그라는 드라마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봐야 될 데이터들이 있고, 그냥 시청자들이나 팬들이 볼 때는 그냥 그건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보지, 자꾸 야 너는 데이터가 이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질 발가락질 하면서 야구 볼 거는 굳이 보실 필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로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야구는 야구.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투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고의 사고도 좀 불만입니다. 뭐 12회 무승부도 불만이에요. 사실은 야구는 가장 클래식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좀 전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구는 가장 야구다워야 된다. 즉 인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 지론이에요. 데이터 12회는 빼주세요. 네, 12회. 그렇죠. 저는 피곤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팬 입장에서 열심히 가서 오는데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면 참 허무하지 않나요? 그죠? 뭐 어떻게든 결과가 났으면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괜찮잖아요.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사실은 이제 현장과 이런 목소리에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구는 가장 야구스럽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메이저리그가 뭐 스트라이크 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계로 한다 그러는데 전 진짜 짜증나 그런 얘기 들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AI를 시키고 지금 딴 일을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고, 야구를 야구답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오늘 장식품이라고요. 아니 근데 12회를 하던 15회를 하던 수비 안 하잖아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아니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지명타자입니다. 아니 네. 사실 뭐 잠깐 좀 더 앉아 있다가 한 번 더 치는 거 정도인데, 저는 이제 후배들 생각하는 마음에. 네. 그리고 우선 일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네. 그 다음 날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뭐 야근 수당 주는 거 아니고. 데이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데이터는 보통 숫자로 표현이 되고 숫자는 차갑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데이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기반인데, 그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숫자는 사실 구속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볼 때는 스피드건이 없었던 것인지 야구 중계할 때 화면에 구속이 안 찍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구 중계에 구속이 찍히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무조건 다 구속이 찍히지만 그때는 어느 중계는 구속이 찍히고 어느 중계는 구속이 안 찍힌단 말입니다. 그럼 구속 중계는 게 훨씬 더 재밌죠. 지금도 데이터 돈 많이 내는 방송사들은 데이터들을 쑥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하시잖아요. 마이크 좀 들고 해주시겠어요? 네. 들리지 않아요? 네. 돈 많이 쓰면 우리가 많이 썼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냥 쏟아내.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일 것 같은 게 이제 구속이라는 숫자는 야구를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재밌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더 뜨겁게 만들어주죠. 내 팀의 투수가 150을 내 팀의 신인 투수가 첫 등판을 했는데 그 투수가 15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숫자 때문에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어설프게 사용하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데이터가 가지는 힘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줄 때. 그러니까 이 투수는 150이라는 숫자가 없어도 분명히 굉장히 빠른 볼을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을 150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줬을 때 그 공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고 그 공의 온도가 우리에게 확 전해지면서 우리가 뜨겁게 되고 야구를 더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약간 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데이터 뭐 세미매트릭스의 또 제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중계에서 뭐 WAR 이렇게 나오는 거 좀 별로예요. 그게 거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외야수가 정말 기가 막힌 수비를 했을 때 와 정말 좋은 수비였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데이터가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재미없어지는 게 더 재밌어지고 더 뜨거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창원 NC파크 가 보시면 다른 구장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구종이 나오고 회전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2600 RPM? 제가 알고 있는 RPM은 자동차 RPM 말고는 없었어요. 그죠? 우리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들이 RP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와 하재훈의 공이 대단한가 보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저는 가장 야구를 보는데 같은 맥락으로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시스템 제가 개발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박용택 선수는 지금 2002년도는 이제 뭐 거의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식의 데이터였잖아요. 뭐 주입식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의 이제 베테랑이니까 어떤 열차가 있어서 지금은 게임 전에 준비할 때 주로 어떤 데이터를 보세요?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항상 전력 분석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팀적으로 몰아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투수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뭐 접근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주입식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좀 과도기가 지나면서 사실 지금은 뭐 이제 LG 트윈스도 마찬가지지만 좀 많은 팀들이 이제 거의 매일 안 하는 팀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3년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만 보여만 주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원하는 데이터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볼 카운트별 우선 뭐 어떤 공을 던졌는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왼손 타자의 뭐 특히나 이제 왼손 타자의 어떤 볼들을 던졌는지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비디오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그 투수의 약간 표정들도 보이고, 얘가 이런 지금 요 상황에선 얘 이거 던졌겠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거의 그런 것들이 또 맞을 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습관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글러브나 이런 뭐 뭘 던지는 일의 그런 습관들 말고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볼 카운트별 습관들이 나오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참고만 해요. 사실 저는 변화구를 노리고 치질 않아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니퍼트가 옛날에 그러니까 투볼 원 스트라이크에서는 왼손잡이한테 거의 한 20개 던지면 18개는 체인지업을 던져요. 그래도 무식하게 직구만 치러 들어가요. 약간 무식할 수도 있지만 니퍼트도 그만두고 이제 당신도 내년에 그만둔다 이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한번 속아주면 그 다음에 투 스트라이크 투볼에서는 그냥 100% 또 체인지업이 오죠.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바둑 두면 뭐 몇 수 앞을 둔다듯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보죠. 뭐 다음 날 선발 투수가 이러면 그 전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근데 이제 올 시즌 후반에 좀 이제 뭐 대타만 나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보통 선발 투수들 좀 자료도 보고 뭐 생각도 하고 하는데
뭐 내년에는 좀 더 좀 저녁에 할 일이 많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 네. BGM 깔아주세요. 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야구를 보다 보면 한 시즌에 천적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데이터가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도구도 발달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 천적 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건가? 전력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는 천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선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참 두산 리퍼트 시절 삼성을 상대로 정말 뭐 몇 시간씩 들여서 전력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경기 때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그냥 선수들끼리 하는 말인데 우선 유희관포를 잘 못 치는 타자들이 몇 명 있어요. 예. 사실 저는 되게 치기 좋아요. 예, 되게 치기 좋은데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끔 물어보면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야, 얼굴 보지 말라고. 예.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투수들이 있어요. 저는 레일리 얼굴 보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거의 그러니까 용병들 몇 년 동안 있었던 용병들 중에 유일하게 인사를 웃으면서 하지 않았던 선수. 예.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좀 내가 좀 약한 투수들 도대체 얘 왜 뭐가 답이지? 우선 뭐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또는 뭐 어떻게 공이 오고 그럼 내가 쳐야 될 볼이 어딘지 그 다음에 뭐 그럼 내가 타이밍이 뭐 항상 늦는지 항상 빠른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구상을 해봐도 그냥 안 맞는 애는 안 맞더라고요. 예. 그게 답이죠. 사실 답이 나오면은 좀 바뀌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투수들은. 근데 타자들이 그렇게 투수를 공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투수들도 타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습관적인 그런 카운트별 어떤 볼드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그런 투수들은 그러니까 나랑은 성향이 딱히 없어요. 그냥 그냥 뭘 던져도 약간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성향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약한 투수.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저 인간관계에서도 안 맞는 사람 죽어도 안 맞잖아요. 뭘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분이. 그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싫어요, 그냥. 그죠. 주는 거 없이 미운 애들. 물어보잖아요. 꼭 넌 내가 왜 싫어? 야 싫은데 이유 있냐 이씨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 천적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삼성이 그런 어떤 힘들어 했을 때 리퍼트를 데려가면 돼. 네. 돈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말은 그런데요. 일단 아까 박영택 선수가 말씀하신 게 있죠. 그 전력 분석의 잣대죠. 저희가 댓글에서 저를 가장 많이 공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년째 이티수한테 계속 당하는데 전력 분석은 뭐 했냐 이게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되게 많이 연습합니다. 되게 많이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가 끝이에요. 미팅 안 할게. 알아서 해. 이게 마지막에 이제 끝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 아까 박영택 선수처럼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그 안에 그 타자와 투수 간의 그 공기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둘 사이에 주고받는 그게 살아 있어요. 되게 살아 있고 상황이 저는 이제 뭐 야구가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확률이라는 게 이제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비율인데 야구가 확률의 게임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같은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건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어떤 상황에 뭐 예를 들어서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잘했는데 1번서부터 5번까지 했는데 6, 7, 8, 9가 못해서 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데이터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참고의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선수가 그라운드 들어가서 아니면 그 더그아웃에서 얼마만큼 그 다음 플랜을 가지고 만드느냐인데 그래서 어떤 팀이 어떤 투수한테 특정적으로 약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박용택 선수가 레일리 선수 공을 못 쳤을 때는 못 칠 만한 공을 던져요. 레일리 선수가. 예. 그 폼에 박용택 선수 몸쪽으로 들어가면 그 스피드를 박용택 선수가 타이밍을 맞춰서 치려고 그러면 이쪽을 인코너 쪽을 예를 들어서 보고 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는 혹시 판단을 이런 해요. 건 없나요? 그 준비를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맞추다 보면 잘 치던 쪽이 거꾸로 무너지니까 그냥 못 치는 투수는 앞으로도 계속 못 치겠다. 잘 치는 투수만 확실히 치자.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 때문에도 천적 관계가 그대로 사실은 유지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산말 치는 말씀인데, 노력.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레일리 투수를 치면 근데 거의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오케이 나 졌어 하고 두 손 들은 거는 거의 대부분의 왼손 타자들이 그 이승엽 선배도 은퇴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무리 일본에서 그 난당인다 하는 왼손 투수 볼 다 쳐봤지만 레일리보다 힘든 투수 없었다고. 이제 그만큼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이해천 같은 투수들이 왼손 타자들이 싫어했는데 사실 이해천보다 한 몇 수 위로 좀 짜증나요. 예. 이제 그런 투수라서 사실은 방법은 있어요. 완전 두 개를 잘라서 완전 이쪽을 치든지 이쪽을 치든지인데 보통 이제 몸 쪽에 워낙 이제 좋은 이 투시 패스볼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좀 흐트러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치던 자세에서 좀 많이 변형된 타격을 하면 3번, 4번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내 정상적인 타격이랑 또 조금 흐트러지는 상황이 오죠. 예. 선택과 집중이군요. 예. 어쨌든 저 박용택 선수의 마지막 해가 레일리 없는 한 해여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랠리 바이. 네, 좋네요. 스트레일리 같은데. 어마어마한 성적을 기대하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저는 아까 그 뭐 죽어도 못 치는 거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왜 우리가 한정식 하면 반찬 엄청나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반찬은 죽어도 손 안 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나왔는데 싫어하는 반찬만 쫙 깔아놓으면 어떻게 밥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내가 싫어하는 것만 주면 못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반찬에 있으면 손 안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그 옛날에 포수 리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박경환 선배님은 아주 지독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 줘요. 예. 그냥 누구가 봐도 이걸 던질 것 같아도 그걸 줘요. 예. 결과가 아무리 좋아봐야 그렇게 큰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게 막 머리가 막 복잡하고 이 포수 진짜 짜증나 이런 스타일의 포수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막 열받는 거지. 뭘 던질지 뻔히 아는데 계속 지금 결과가 안 나와.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네네. 아주 훌륭한 포수예요. 이제 그런 장점들이 많았던 포수.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